2월 5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3.86% 하락한 5163.5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32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3.57% 하락한 1108.4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14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8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5종목, 코스닥에서는 23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큐캐피탈, CN플러스, 엔투텍, 골드NS, 한국BTV, 엑셀세라피틱스, 모두투어, 대동금속 8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8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여행 테마입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국내 유통업계가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작년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비자를 면제해주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되면서 코로나 이후로 최대 규모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여행과 호텔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GSPNL은 어제 장마감 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대비 연간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780억 원을 기록하고 순이익도 흑자 전환한 299억 원을 기록했어요.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한 313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추정치보다 12%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당 350원의 배당을 결정했는데요. 배당 기준일은 작년 12월 31일입니다. 다음은 이번 태양광 에너지 테마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파견한 기술팀이 중국 태양광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우주 공간의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여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비전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 같은 비전을 기반으로 우주항공 기업인 스페이스X가 인공지능 기업인 xAI를 인수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 같은 비전이 제시된 후 일론 머스크의 기술팀은 중국의 태양광 기업들을 비공개로 방문하고 관련 사업을 검토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4월부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출 보조금을 폐지할 예정인데요. 정부 보조금이 폐지된다면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저가 공세도 중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미국장에서는 태양광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인페이즈 에너지는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젯밤 40%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26% 증가한 145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시장 추정치보다 9% 높은 수치였습니다. 참고로 하나솔루션은 오늘 실적을 발표하며 하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연간 영업이익은 적자가 이어지며 마이너스 3,532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한 마이너스 4,782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추정치인 마이너스 988억 원보다 적자폭이 깊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도 일부 종목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3번 부동산 자산주 테마입니다. 정부가 최근 도심 집중형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자산주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신도시급 면적의 6만 호를 직접 공급하며 53%는 서울, 46%는 경기에 배분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삼성증권은 지난주 보고서를 통해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지역의 주택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최근 서울시는 3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의 세부 개발 계획을 고시했는데요. 해당 부지를 글로벌 기업들이 입주하는 초고층 업무 복합단지로 조성한다고 밝혔어요. 이 같은 소식들이 지속 부각되면서 부동산 자산주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 바이오 테마입니다. 어젯밤 일라이릴리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19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는데요. 시장 예상치였던 179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치였어요. 주당 순이익은 7.54달러로 예상치였던 6.91달러를 상회했으며 비만 치료제와 당뇨 치료제를 기반으로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매출액 전망치를 800억 달러에서 830억 달러 사이로 제시했는데요. 이에 일라이릴리가 어젯밤 10%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오늘 셀트리온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4조 1천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137% 증가한 1조 1천억 원을 기록했어요.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한 4,75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추정치였던 3,968억 원을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이 같은 호실적 속에서 바이오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엑셀 세라피틱스는 언론을 통해 대만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약품은 탈모 치료제 신규 광고를 공개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 밖에도 탈모 치료제에 이어 비만과 당뇨 부문에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는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대동그룹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대동기어가 전기차 핵심 부품 양산과 로봇 부품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해당 기사에 따르면 대동기어는 올해부터 전기차 부품 양산에 돌입하고 정밀 감속기를 비롯한 로봇 부품을 신사업으로 육성하는 중장기 전략을 제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대동그룹주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어서 골드앤에스는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매출액을 300% 이상 성장시키고 순이익을 흑자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주요 재무지표를 흑자로 개선하고 2028년까지 배당 가능 이익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한 유망 기업과의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한국BTV와 엔투텍, 큐캐피탈, CN플러스, 케어랩스, 오션인더블유, 제이스콜딩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오션인더블유와 케어랩스를 제외하면 모두 동전주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아이로보틱스는 어제 언론을 통해 중국의 자동차 베어링 기업인 슬링과 기술 협력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협력 대상 프로그램은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용 감속기로 승인과 양산을 전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어서 파두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로 인해 작년 12월 중순부터 거래가 정지된 바 있는데요. 한국거래소는 파두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화요일부터 거래가 재개되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파두는 오늘 305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공시가 있었는데요. 글로벌 항공우주 업체에게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공급하는 계약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70%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은 2028년 3월 1일까지입니다. 파두 외에도 같은 반도체 섹터인 네페스아크가 특별한 호재 없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오늘 반도체 테마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어젯밤 AMD가 17%의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장은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AMD는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102억 7천만 달러의 4분기 매출을 기록했지만 이 중 3억 9천만 달러가 중국에 판매된 일회성 매출이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어요.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가 일시적으로 풀리면서 한꺼번에 대규모 수출 물량이 매출에 반영됐고 이로 인해 매출이 부풀려졌다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그 밖에도 미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엔트로픽이 새로운 AI 자동화 도구를 공개하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기존 사업 모델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반도체와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와 S&P 지수는 하락세를 보인 반면에 다우 지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여파가 국내 기업들에게도 전해지면서 오늘 반도체와 원전, 전력설비 등의 AI 인프라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TPC는 언론을 통해 중국의 로봇 기업인 HCFA와 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협력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TPC는 로봇 제품군을 중심으로 HCFA와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링크솔루션은 언론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저궤도 위성통신 태스크포스팀의 참여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히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해외 위성 생태계의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통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라고 알려졌는데요. 링크솔루션은 3D 프린팅 기술을 바탕으로 위성체 제작과 제어 분야의 참여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하이딥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하이딥은 한 달 전 감자로 인해 변경 상장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디어유는 어제 4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100% 증가한 97억 원을 기록하고 순이익은 88% 증가한 10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모두 추정치를 뛰어넘는 수치였어요. 증권사들은 이번 실적 발표 이후 디어유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이즈는 2차전지 관련주이자 반도체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반도체 초미세 공정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전구체 기술을 보유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코이즈의 스피논 카본 전구체 기술은 반도체의 수율과 양산 안정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기업 중 시가총액 150억 원 이하인 종목들을 관리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안내했는데요. 이에 시가총액이 108억 원대였던 코이즈가 호재를 달며 강세를 보였다는 분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지엔코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지엔코는 동전주이자 시가총액이 200억 원인 종목입니다. 그 밖에도 춘절 기간 동안 최대 규모의 중국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의류기업인 지엔코가 중국 소비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다는 분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HM넥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HM넥스는 지난달 언론을 통해 자회사인 SMI의 강원도 센서가 마이크론의 품질 테스트에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올해는 월 사용량의 10% 이상을 공급하고 내년 이후에는 50% 수준까지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실제 수주 접수는 올해 1분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SG세계물산, 2위는 한온시스템, 3위는 하나솔루션, 4위는 삼성전자, 5위는 하나갤러리아, 6위는 신성ENG, 7위는 보락, 8위는 카카오뱅크, 9위는 한전산업, 10위는 대동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인콘, 2위는 K바이오, 3위는 UDM텍, 4위는 큐캐피탈, 5위는 파루, 6위는 앱튼, 7위는 아이로보틱스, 8위는 SY스틸텍, 9위는 덕영에너젠, 10위는 SG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큐캐피탈, 아이로보틱스입니다. 큐캐피탈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로보틱스는 중국의 자동차 베어링 기업인 슬링과 기술 협력각서를 체결하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향 로봇 감속기 승인을 전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하나솔루션, 4위는 현대차, 5위는 두산에너빌리티, 6위는 카카오뱅크, 7위는 APR, 8위는 HD현대엔솔, 9위는 SK스퀘어, 10위는 삼성 SDI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태양광에너지 관련주인 HD현대엔솔입니다. 호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에코프로, 2위는 덕영에너젠, 3위는 파두, 4위는 파마리서치, 5위는 대동기어, 6위는 재룡전기, 7위는 알테오젠, 8위는 고영, 9위는 에코프로 BM, 10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파두, 대동기어입니다. 파두는 상장 적격성 심사에서 제외됐다는 소식 속 305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공시가 올라오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동기어는 로봇과 전기차 부품 신사업 진출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파마리서치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69% 증가한 2,14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분기 영업이익은 54% 증가한 518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추정치보다 20% 낮은 수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당 3,700원의 배당을 결정했으며 배당 기준일은 작년 12월 31일입니다.